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최진석 철학 교수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스피치를 연마하고 있으니까 스피치 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진석 교수가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중용사상을 얘기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경지가 중용이지 않습니까? 흑과 백. 우리는 흑백 논리에 너무 빠져 있어요. 흑이 아니면 백이고 백이 아니면 흑이다. 적이 아니면 아군이고 아군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갈등 사회,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이 갈등이 참 많잖아요. 이 갈등 세상에, 갈등 사회에 우리는 중용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흑이 아니면 백이고 백이 아니면 흑이라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색도 있습니다. 네, 조금 짙은 회색도 있습니다. 그죠? 흰색에 가까운 회색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요 깜짝 놀란 것은 김진석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용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실은 죽을 각오로 여기 오신 거예요. 너무 살벌한가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A 아니면 B인데요. 이거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걸고 어떤 일을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죽기 살기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이 산다는 것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서 아주 살벌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강우성님? 두 가지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주제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할 때, 혹은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키워드. 지금 상황은 무엇인지 단어 하나를 딱 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최진석 교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같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죽음과 삶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자,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스피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확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 가우석 엔지니어가 말씀하신다면, 이학 박사이십니까? 우리 강우석 박사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래, 그건 이학 박사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내 관점은 좀 달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런데
최진석 박사가 얘기할 땐 우리가 인지했어요? 그럴 수 있어. 논리가 있네. 그죠? 그게 뭘까요? 최진석 교수는 철학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먹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먹히지 않는 말들이 무수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지휘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뭘 믿고 오신 거예요? 윤치원 박사는 화술의 전문가다. 그래서 오늘 한 수 배우고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휘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전문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거적 지휘력입니다. 자, 강압적 지휘력은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있었죠. 60년대, 70년대. 주먹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왜요? 강압적으로 진입이니까. 군부 독재라는 말을 왜 우리가 무서워했습니까? 강압적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화의 물길에 의해서 이제 자율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강압적 지휘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상적 지휘력입니다. 일을 하면 이렇게 해줄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난감을 사줄게. 이번에 골프를 같이 하게 되면 페니피를 내줄게. 이게 보상적 지휘력이에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지휘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지휘력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남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담배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금연 침을 맞고, 또 금연 껌을 씹고, 또 금연 학교에 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가장 쉽게 끊는 방법이 있어요.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찾아가면,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위독합니다.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바로 끊어요. 이게 뭐를 이용한 거죠? 전문적 지휘. 의사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고요. 전문가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 지휘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을 여러분 거부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인사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걸 합법적 지휘력이라고 합니다. 자,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전문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거적 지휘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스피치에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거적 지휘력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히 신뢰하면 그 말을 거부하지 않아요. 팥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해도 믿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품을 믿으니까. 그래서 스피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행일치. 행동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뻔지르게 하면요, 이건 사자예요. 저 사람 또 사기치고 있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 인품. 그거를 중거적 지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뭐를 겸비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게 등사가 아니라 언행일치시킬 수 있는,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거적 지휘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스피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해주시죠.